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71강은 이제 그 엔타임 메모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4년 11월 29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그 모습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숨 고르기에 들어간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누가 당선되느냐 미국 대통령으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이슈였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제 트럼프가 있는 세계를 이제 앞두고 이제 여러 지역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평화로운 이제 세기라기보다는 이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이제 평화로운 시기다. 그래서 이제 관심의 초점은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 그래서 그 땅을 이제 휴전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로 이제 그 치열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그 러시아의 그 요 부분이 가장 이제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이제 헤즈볼라와의 휴전이 성립됐듯이 이제 좀 소강 상태로 이제 들어가는 양상이다. 그리고 이제 동북아 지역은 주로 경제 이해 관계에 이제 여러 관세를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트럼프가 시행할 것인가 하는 그걸 두고서 여러 신경전이라든가 정보전을 이제 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 이해 관계에 이제 초점을 두고 이렇게 있는 시기,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평화로운 이제 시기를 잠시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과연 지금이 이제 평화로운 시기인가 과연 그렇게 볼 때에 또한 그 우리가 이제 그 바라봐야 될 거는 이 지금의 잠시 평화로운 시기가 그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각 세계관에 따른 이제 현 시점 파악, 그렇죠. 각 세계관에 따라 가지고 이제 현 시점을 이렇게 파악한다고 할 때 저희 엔타임 센터는 이제 엔타임 스케줄을 중심으로 이제 그 현 시기를 엔타임 임박기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문명사적 교체기, 지금이 이제 엔타임 그 그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엔타임 시기에 이제 해당한다고 이제 엔타임 센터는 보고 있지만, 또한 이제 문명사적으로 볼 때 또 문명사적 교체기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1패권, 제2패권의 이런 패권 경쟁뿐만 아니라 이제 AI 시대, 그 초지능 시대, AI 초지능 시대를 이제 앞두고서 인간이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지능이 인간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AI의 이러한 이제 그 상황과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그 교체기, 문명사적 엄청난 교체기에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라고 세상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또 문명사적 교체기를 굉장히 극단으로 보는 측에서는 굉장히 종말론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기도 하다. 세상의 문명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측도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또 우리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과 세상이 바라보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장 둔감한 세력은 이제 기독교 진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력 중에서 극히 일부만이 엔타임의 징조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을 이제 엔타임 이렇게 시기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기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그런 그 지금의 이제 그 시기를 보면은 전쟁의 시기가 준비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쟁의 시기가 준비되고 있다. 근데 이 전쟁의 시기가 이제 엔타임에 있어서 그 전쟁은 상수잖아요. 상수이면서 상시적으로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제 엔타임을 그 하나의 징조로서 전쟁이 준비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도 강력한 엔타임 징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둘 거는 이 전쟁의 시기가 준비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전쟁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죠? 준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이제 준비에 있어서의 그러한 선택과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준비에 우리가 선택에 이렇게 집중한다면 여러 가지 그 자원 분배가 전시 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의 발전에 일정 부분 미래의 발전은 포기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전시 준비에 이제 부족이라든가 전시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결정적인 패망에 직면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원 분배를 우리 국가라든가 어떤 주체가 전쟁을 준비함에서 어느 정도 전쟁에 어떤 그 에너지와 그 자원을 쏟아 넣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극단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도 이렇게 패망에 직면하게 되고, 또 전쟁 준비에 몰빵하게 될 때도 또한 미래에 있어서 문명사적 교체기에 있어서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원 분배를 굉장히 정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시 집중 체제에 들어간 크릭 국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에 모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이제 몰빵하기로 결정한 나라가 차이나 중공, 차이나 중공, 러시아, 이란, 그다음에 북조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차이나 중공, 러시아, 이란, 북조선이 그러니까 크릭 이 국가들이 전시 집중 체계에 몰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몰빵했다는 거는 이제 미래 그 어떤 문명사적 교체기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좀 포기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그 엔타임의 이제를 근래에 근미래에 맞이하게 될 때는 전시 준비에 몰빵을 한 이러한 나라들이 상당한 어떠한 그 우위에 서게 되는 그러한 이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는 그러한 그 점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들이 전쟁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 준비에 몰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쟁을 지금 진행 중이고 그 경제 체제가 전시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그 마치 마약을 먹고서 굉장히 환각 상태에 있는 거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자원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식량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망하지는 않겠지만, 미래를 포기하고서 지금 몰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시 경제 체제, 그렇죠. 그리고 차이나 중공 어때요? 차이나 중공은 이제 겉으로 보면은 상당히 뭐 여러 가지 그 균형적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전시 대비 무기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차이나 중공을 알아야 될 것이 14억, 15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인구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 소중함이라든가 이런 거는 차원을 달리한다. 즉 당원인 9천만에서 1억 되는 인구하고 플러스 1, 2억. 그렇죠. 그러니까 총 2억 3억의 인구만 생존하면 다 이제 뭐 큰 상관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질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을.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부유층, 생존할 자, 그리고 그 핵심 공산당원과 같이 함께할 자들 해서 2, 3억 정도 되는 부유한 그러한 존재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죽으나 어떤 전쟁에서 다 죽어도 아무런 이제 적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는 하나의 그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실상 그렇다. 그래서 경제도 이렇게 그 자유시장 체제에서는,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상당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서민 경제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전혀 이런 데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차이나 중공이 결코 망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막 이렇게 저기 하더라도 이제 그 핵심부만 살아남아서 문명의 패권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어떤 형태의 전체주의 국가라는 것도 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또 이제 그 이슬람 신정 체제죠. 그렇죠. 전체주의 국가. 핵무기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일부 이제 전문가들은 3, 4기의 이제 소형 그 핵탄두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보는 이런 학자들도 있다, 전문가들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핵무기 이쪽에 개발에 몰빵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란 국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거는 생각지 아니한다. 그리고 북조선 어때요? 핵무기 확보 이미 확보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재래식 무기의 확충에 이제 굉장히 그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굉장히 이제 그 오래된 무기를 이제 그 러시아에 주면서 새롭게 이제 새로운 이제 현대화된 이제 재래식 무기로 확충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무기고가 지금은 ቢ었지만은 향후 2, 3년 내에 이것은 다시 채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점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주의 국가들이 전시 집중 체제에 들어가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몰빵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들이 이제 어떤 그렇죠.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모험을 그러니까 투기라 그럴까 어떤 몰빵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불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과연 전쟁의 시기를 맞이해서 이들이 어떠한 기회를 이렇게 문명사적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은 저기 그 저기죠 미래를 이렇게 그 미래 발전을 이렇게 포기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엔타임 센터에서는 이제 근미래를 엔타임의 시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선택이 상당히 엔타임적인 징조이면서도 상당히 그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아직 경제력 규모 등 그죠. 이제 서방 자유 진영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제 향후 5년 안에 이제 전시 준비 상태는 서방 자유 진영을 넘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5년 안에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면 이제 서방 자유 진영은 이제 군비 경쟁 면에서 이제 그 이쪽 그 크릭 국가를 이제 저기죠. 크릭 국가가 서방 자유 진영을 넘어서게 된다. 그때부터 상당히 전쟁의 위험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억지력, 서방 자유 진영의 군사적 억지력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전쟁의 시대를 아직 장악하지 못하는 자유진영 국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러한 그 전체주의 국가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고 이제 지금의 시기가 전쟁을 준비하는 시기로 들어선 거에 대한 자각이 아직 늦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PC주의 등이 이제 활개치는 유럽 국가들이다. 그리고 미국은 항상 오판해 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동맹에게 역할을 주고서 특히 한국과 미국, 호주에 큰 역할을 줘야 될 때인데, 그리고 또 동맹을 강화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동맹을 이제 경제적으로 여러 위협을 하고 또 이제 이러한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동북아, 한국, 일본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크릭 국가 차이나 중공을 비롯한 크릭 국가를 다 상대할 것이라고 아직까지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아주 오만한 이제 상황이고 그러한 이제 상황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란하고 북한의 이런 핵무기를 사실상 이러한 나라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지원을 해서 이제 크게 이제 그 파이를 크게 키워서 전 세계를 장악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혼자 이제 이 동맹국의 핵 개발 등을 막고 있다. 오히려 이제 한국이라든가 일본, 호주 등의 이제 핵무기를 이제 핵무기로 이제 그 균형을 잡아야 될 그러한 시점에 있어서 이 자기 혼자 이렇게 그 핵 저기를 다 저기 하겠다. 물론 이 역사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문명사적 교체기를 이렇게 그 부드럽게 지나가는 상황, 그리고 또 엔타임이 없는 상황이라면 미국의 이러한 결정은 또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이 방향이 맞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엔타임을 이제 마주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엔타임 센터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문명사적 교체기에 있어서 이러한 이제 크릭 국가들이 이러한 이제 그 전체 그 전쟁 그 전시 체제를 몰빵하고 있는 상황, 이것으로 이제 미국 군사력을 넘게 될 때에 맞이하게 될 그 어떤 힘의 그 위험도, 그 전쟁의 위험도는 상당히 높다. 미국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경쟁에 있어서 미국은 차이나 중공에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엔타임 강사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 공정으로 무기 공장이 자동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이나 중공이. 그래서 미사일도 계속 이제 인간이 어떤 스마트 로봇과 여러 AI 이러한 기술에 의해서 자동 생산되고 있다. 그 양이. 그래서 그 어떤 드론이라든가 그게 어마무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으로 물론 이제 어떤 질적으로는 여러 카피라든가 뭐 그렇게 저 어떤 복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질은 떨어지지만 양에 있어서는 압도적 우위에 서게 될,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차이나 중공이 압도적 우위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전쟁을 유도할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8년이 넘어서면 보통 이제 전문가들은 30년이라 그러는데 2030이라 그러는데 저는 조금 더 앞당겨서 28년 정도로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차이나 중공의 군사적 우위를 미국이 이제 빼앗기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물론 뭐 차이나 중공이 미국을 월등히 뭐 이렇게 넘어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AI 기술은 차이나가 더 앞서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스마트 공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그 배 생산량, 그죠? 그 어떤 그다음에 또 어떤 항공기 생산량이라든가 무기 생산량이 드론 생산량부터 28년을 넘어서면 일단은 미국을 이제 차이나가 넘어서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고, 이제 이러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어때요? 더욱더 그 격차는 커지기 때문에 미국이 오히려 전쟁을 유도할 가능성, 대만이라든가 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또 필리핀 이런 걸 이제 기화로 해서 개입할 전쟁을 중공과 이렇게, 왜냐하면 일찍 더 이 때를 더 놓치게 되면은 이제 그 차이가 이제 역전되기 때문에 미국이 오히려 전쟁을 유도 내지는 이렇게 차이나 중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염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냉전 시대를 마감하면서, 그죠? 하나 이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냉전 시대가 이제 91년에 이제 끝나게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 그 파견 미군을 이제 철수해야 됐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동북아 지역은 철수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적어도 유럽과 중동 등지에서는 이제 중동 기타 지역에서 미군을 과도하게 배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기타 지역에서 어떤 자기들이 그 주체적으로 또 자체적으로 그 군사력을 이제 이제 뭐라 그럴까, 약체가 된 그런 원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군이 다 뭔가 일본 5만 명 이상, 또
뭐 그 독일 4만 명 이상, 뭐 이탈리아, 뭐 영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 그 수가 너무나 많이 이제 이렇게 너무나 미국만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력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손을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미국민은 어때요? 지금의 시점에서는 미군 이제 철수를 요구할 것이고, 그죠?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리한 미 세력의 미국의 이제 후퇴는, 그죠? 그러니까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경착륙하게 될 때에, 그죠? 그러한 이제 경착륙하게 될 때 어때요? 전체주의 세력은 침략의 유혹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보듯, 근데 어때요? 연착륙하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제 경착륙하게 될 때, 물론 이 동북아는 뭐 이렇게 철수가 쉽게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유럽과 중동에서 미군의 철수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때 그 각 지역이 요동치게 된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엔타임 그 마지막 때가 빌드업 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독자분들이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엔타임의 시기는 산모의 통증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산모의 통증이 어때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작게 오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져다가 이렇게 좀 커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떤 고통이라든가 이러한 진동이, 이러한 이제 아픔이 이렇게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잠깐 쉬는 타임도 이렇게 있고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엔타임에 들어가서는 이제 이렇다고 주님께서 산모의 통증과 같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이제 그렇듯이 엔타임에 들어가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고통이 주기적으로 더 증가됨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그 인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재앙, 그러다가 나팔재앙, 그 다음에 그 대접대앙, 이렇게 듯이 이렇게 산모의 통증과 같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맞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염두에 될 거는, 엔타임 마지막 때는 문명사적 교체기와 이제 겹치기 때문에 이제 오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타임 징조를 교체기적 현상으로 오판할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엔타임 마지막 때는 인간 문명사의 종결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메시아 나라의 도래. 이것이 이제 엔타임의 어떤 시각이고, 그렇죠. 시각이잖아요. 근데 문명사적 교체기로 보는 이 인간의 시각으로는 뭐 어떤 거냐면, 문명사적 교체기는 인간 문명 주도 세력의 형성과 그 교체다. 그러니까 인간 문명사의 종결이 아니라 인간 문명의 주도 세력의 형성 및 교체다. 근데 그 주도 세력을 AI까지를 이제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넓게 보면은 이러한 시점에서 이것이 겹치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여러 징조에 대한 오판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타임 징조인데 문명사적, 저도 교체기적 어떤 현상으로 오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의 시점을 엔타임 마지막 때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예언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예언의 말씀대로 이 현상이 움직이는 것이지, 이제 현상만 계속 쫓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혼동이 온다. 문명사적 교체기적 현상인지 엔타임적 현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 말씀에 정통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으로서 여러 현상들을 바라보고 이것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본주의자들이 문명사적 교체기를 더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부 이제
인본주의 학자들을 보면은 그 마지막 굉장히 종말론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저기로 우리들이 바라보고 엔타임 센터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마지막 때하고도 거의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고 인류 문명의 끝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뭐예요? 새로운 메시아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한 명심할 거는 뭐냐면 현 시대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가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뭐에 유의를 해야 되냐면 현 인간의 문명을 유지, 즉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매우 이제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 인간 문명의 지속성, 그러한 유지, 거기에 대한 공헌, 인간의 역할, 이러한 부분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왜 그러냐면은 본질적으로는 메시아의 진군을 저지시키는 측면이 있음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또 이러한 이제 지금의 문명을 계속 지속시키는 것이 하나의 선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굉장히 이제 선의로 이렇게 인류 문명을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그 선의로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어떤 그것을 이제 저지시키고 이렇게 그렇죠. 사단이 뭐예요? 결국에는 이 지금의 메시아께서 오시는 길을 이렇게 막고 계속 지금의 세계를 이렇게 유지시키는 건데 그러한 사단의 어떤 그 전략과 전술에 노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러한 실상은 이렇게 선한 의도에서 이렇게 인간의 역할이라든가 문명 유지를 위해 노력하지만 메시아의 진군을 이렇게 저지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세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현 시대에 적그리스도를 맡고 계시는 분도 이제 그 하나님이시고 또 그 악의 시대가 오게 해서 그죠? 이 악이 창고라는 것을 그냥 여시는 분도 막는 것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뜻에 따라 시대에 따른 뜻에 따라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의 입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의 세상이 지속되길 굉장히 바란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마지막 때가 오기 전이든지 또 마지막 때에 와서 거기에 임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바를 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마지막 때가 이렇게 오는 것을 막는 데 모든 것을 노력을 집중하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천국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해서 그렇죠. 그러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리고 메시아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알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모든 복음이 세상 끝에까지 다 전해진 뒤에는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무조건 이제 이 세상이 지속되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또한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느 때냐? 그러니까 제가 90년 초반부터 엔타임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오는 와중에 어떻게 좀 나눴었냐면 이 임박기를 90년대부터 해가지고 25년까지를 이제 저기죠 대략 뭐 그렇다고 25년이 딱 저기에서 엔타임이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대략 이때까지 엔타임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눴었는데 지금은 3기 가운데서도 거의 끝 무렵에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90년대까지를 1기로 보면은 그죠?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 2기로 본다면 2000년, 2020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이제 엔타임 임박기 중에서도 3기, 이 3기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엔타임은 물론 언제 올지는 모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일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세계 복음화 되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제3성전이 이제 그런 중동 상황의 어떤 진행, 그다음에 반유대주의,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통합, 세계 경제 통합, 전쟁 준비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이렇게 볼 때에 그 25년 이후, 26년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항상 그 매년마다 하나님께 이제 저기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 때에 돌입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신속하게 그러한 이제 진행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그래서 지금은 잠시 평안의 시기다. 물론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잠시 편안의 시기다. 이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얼마 이제 뭐 12월 그러니까 저기 내일 모레부터 이제 12월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5년이 이렇게 남겨졌는데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렇게 집중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